이번에는 D4를 처리하겠습니다. D4만 모두 완료하면 게임 출시 준비가 완료되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점 페이지는 외관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앱 데이터 관리자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업로드, 업데이트, 통계 확인, 도전 과제를 관리하는 등 게임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상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패치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스크린샷이나 설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건드릴 게 없지만 D4에서는 주기적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통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카테고리를 보면 크게 애플리케이션부터 게시까지 총 10가지가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필수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점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일반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윈도우, 맥,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어느 플랫폼에서 사용되는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쭉 살펴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이름 및 종류를 보면 저희가 처음 앱을 등록했을 때 보였던 게임 이름과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모든 체크리스트를 승인받고 게임을 게시하는 순간부터는 게임 이름을 절대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게임 이름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아래 현지화된 이름 추가를 통해 각 나라마다 게임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어로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게임이 판매되게 될 텐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플레이 전후로 여러분들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이름을 검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름이 다르면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로만 두고 패스할게요. 다음으로 지원되는 운영체제는 빨간색으로 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상점에서 선택했던 지원체제와 동일한 걸 선택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가 진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동일한 지원체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출시 상태와 스팀 커뮤니티 공개는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인풋부터 전용 서버가 있는데 쭉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팀 파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고 게시 이후에는 이곳에서 업데이트도 하게 될 거예요. 빌드와 D4가 있는데 게임을 업로드하는 곳이고 D4는 디벨로퍼 개발자 컴필레이션의 약어로 게임 개발자나 개발팀이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모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개발자 도구는 게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팀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저희가 패키징할 때 shipping용과 디벨로퍼용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멀티게임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나서 개발자가 같은 shipping용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디버깅하기 힘들겠죠? 빌드를 브랜치, 즉 나누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추가 결제를 통해서 얻는 DLC나 인앱 결제로 얻은 잠금 해제된 상점 패키지 같은 것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빌드부터 볼게요. 나의 빌드를 보면 D4가 있을 경우 잘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고 D4가 없다면 바로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업로드 양식은 zip 파일 형식입니다. 패키징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zip 파일 형식으로 압축해서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여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이 2GB가 넘는다면 분할해서 올려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번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1GB까지만 지원했었는데 2GB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추후에는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GB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파일 선택을 통해서 압축된 패키징 파일을 올려줄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패키징을 진행할 경우 이렇게 윈도우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윈도우 파일을 압축하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이 있는 곳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압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처음에 윈도우 파일을 압축하고 검토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줘서 문제 없이 잘 처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시하고 보니 스팀에서 실행이 안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 파일이 있는 곳을 압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압축 파일을 업로드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준을 눌러볼게요. 이곳에는 표준과 기존 파일 병합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표준으로 업로드할게요. 업로드를 하면
오른쪽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표준과 기존 파일 병합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됐다면 아래쪽에 업로드된 디폴트 빌드로 확정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 부분에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저희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적을 게 없고 저희는 최초 업로드이기 때문에 최초 업로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커밋을 눌러줄게요. 그럼 아래쪽에 빌드 커밋이 완료되었다고 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업로드는 했는데 추후에 업데이트도 해야겠죠?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스팀 파이프 빌드로 돌아와서 여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표준과 기존 파일과 병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써있는데 기존 파일과 병합이 기준선과 병합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업로드한 파일이 A, B, C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C 파일을 수정했고 추가적으로 D 파일을 업로드한다고 했을 때 표준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A와 B 파일은 제거가 되고 C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며 D 파일은 추가가 됩니다. 즉, 새로운 파일을 표준으로 올리게 되면 동일한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파일은 추가가 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파일은 모두 제거가 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이브 파일이 이쪽이 해당되게 될 텐데 온라인으로 세이브 파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유저들이 각자의 세이브 게임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업로드는 표준으로 올려도 무관하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위해 표준으로 올리게 되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기존 파일을 일부러 제거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파일과 병합으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파일과 병합은 A, B, C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C 파일과 D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A, B 파일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C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며 D 파일은 추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디포에 있는 파일의 일부만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포를 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공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 현지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처리했지만 애초에 사용자가 게임을 열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스팀에 등록된 언어로 게임이 연동되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디포에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는 DLC도 있습니다. 제가 DLC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해외 유튜브를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검색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언어 관리하기는 엔진 내에 현지화를 하셨다면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고 디포를 통해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치입니다. 저희가 업로드한 압축 파일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인데요. 설치에서 일반 설치를 볼게요. 설치 폴더는 압축 파일 이름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옵션이 있어요. 실행 파일을 입력하는 곳인데 새로운 실행 옵션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우측에 수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이곳에는 저희가 패키징 파일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실행 파일을 적는 곳입니다. 다른 건 크게 건드릴 필요 없고 실행 파일 부분에 .exe까지 적어줄게요. 갱신을 눌러주겠습니다. 실행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는 드물 텐데 만약 실행 파일이 2개 이상이시라면 아래쪽에 추가하시고요.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팀에 들어와서 실행시킬 필요가 없는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연동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설치했던 경로에 직접 들어가서 실행 파일을 통해 직접 열 수 있어서 그래요. 다음으로 설치의 재배포 가능 요소는 해당 사항이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이미지입니다. 이전 패키징 강의에서 그린피쉬 프로그램을 통해 다뤘던 내용이죠. 아이콘 파일을 넣는 곳입니다. 크게 클라이언트 이미지와 클라이언트 아이콘이 있는데 둘 다 만들어줄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 아이콘 하나만 만들어주면 클라이언트 이미지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콘은 가로 세로 32픽셀로 패키징 강의에서 다뤘던 그린피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설정했던 실행 파일과 무관하게 유저가 여러분들의 게임을 스팀 라이브러리가 아닌 데스크톱에 바로 가기를 만들면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만들고 동일한 이미지를 클라이언트 이미지에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추가하고 업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보이게 돼요. 그럼 적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타사키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니 넘어가고 EULA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처리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입니다.
DRM부터 SDK 인증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및 도전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게임 내 랭킹 시스템이나 스팀 도전 과제를 관리하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게임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도전 과제를 넣으실 텐데 여기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해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면 좋은데 이번 강의는 출시의 목적이 있으니 빠르게 필수 항목들만 채우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이미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인데요. 커뮤니티 자산을 볼게요. 커뮤니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퓨어레프 파일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가로 세로 184 정사각형이고요. 이곳은 아이콘 형식이 아닌 JPG 형식이에요.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보면 아바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닌데 별도로 제작하실 게 아니라면 겸사겸사 동일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스팀에 보면 개인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이걸 스팀에서는 아바타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진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의 게임을 구매한 유저들은 이 사진을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아바타를 제공하는 게임은 많이 없더라고요. 유저가 해당 게임에 애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 겸사겸사 넣어주겠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세부 카테고리도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창작마당을 보겠습니다. 창작마당은 영어로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유저들이 여러분들의 게임을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함께 게임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마인크래프트는 개발사가 제공한 게 아닌 일반 유저들이 쉐이더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같은 게임이지만 다양한 컨셉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떤 게임에서는 무슨 모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은 일반 유저들이 만든 게임 모드가 없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고 창작마당을 통해 일반 유저들이 만든 게임 모드를 추가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예요. 또한 어느 게임 개발사는 유저가 창작마당에 올려둔 모드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본 게임에 적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창작마당을 공개하게 되면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 관리입니다. 제가 개발자용 이메일을 만들려고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스팀키란 여러분들의 게임을 특별하게 플레이하기 위한 요소인데 기본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무료 혹은 유료로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자들은 게임을 정식 출시하기 이전에 스팀에 등록하고 실제 스팀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다른 플랫폼이랑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디포 부분에서 개발자용 실행 파일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개발자용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게임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자 자동 부여 키가 필요합니다. 1인 개발자이면서 싱글 게임이고 혼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면 이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인 이상 소규모 개발팀이나 멀티게임,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면 외부 개발팀에 있는 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키는 주로 게임 테스터들에게 제공하는 키입니다. 아무리 1인 개발자라도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터들, 소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물론 스팀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패키징 파일을 메일이나 드라이브를 통해 전달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팀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더라도 노란색 스팀키를 가지고 있다면 스팀을 통해 사전 테스트가 가능해요. 사용 목적을 보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그냥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카테고리로 나눠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란색 키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친구들이나 게임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 얘기를 다시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게임을 유료로 판매하게 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팀키를 달라고 메일을 보낼 거예요. 1개, 2개 정도 소량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개인 방송에서 플레이하면서 홍보하겠다는 목적이고 10개에서 30개씩 부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스팀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입니다. 저는 마케팅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메일을 보내신 분들은
무료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인 거죠. 저는 이분들에게 모두 원하는 만큼 키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마케팅 분야를 다루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스팀키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스팀키를 제공받고 리뷰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뷰에 무료로 받은 제품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일반 유저가 이걸 보면 가짜 리뷰라고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구들에게 밥 한번 사고 리뷰를 쓰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케팅 분야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게요. 다시 돌아와서 게임이 출시된 이후 스팀키를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금 요청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무료 증정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태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태그는 저희한테만 보이는 거고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어떤 키를 요청했는지 구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태그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테스트나 디벨로프 이런 것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키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디포에서 개발자용으로 만들었다면 빨간색으로도 나올 거예요. 일단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케팅을 미친듯이 하실 게 아니라면 키는 한 300개 정도만 신청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동의하고 가장 아래 사용 목적에 마케팅용이라고 써줄게요. 요청이 완료되었고 처음으로 키를 요청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조금 오래 걸립니다.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스팀 키를 요청하면 대부분 몇 시간 이내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비활성화 키 300개가 보이고 왼쪽에 키 요청 기록 보기를 누르면 현재 상태가 펜딩, 즉 미결제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Approved라고 변하면서 승인이 될 거고요. 아래쪽에 키 요청 기록, 키 정의, 배정 기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승인이 되면 이곳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서 키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zip 파일 형식으로 압축해서 보내줄 거고 이것도 다음 마케팅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입니다. 아직 저희는 버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버전을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이쪽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입니다. 출시 이후에는 앞으로 이 페이지를 자주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빌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준비를 눌러주고 스팀의 게시를 눌러줄게요. 이쪽은 게시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스팀워크스라고 영어로 대문자로 적어주겠습니다. 아래 내부 변경 정보에는 변경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처음 게시하는 거기 때문에 First Public이라고 적어줄게요. 추후에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게시를 눌러줄게요. 네, 일단 변경사항이 게시가 되었고 다시 스팀 파이프의 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사용 가능한 앱 브랜치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패키징 파일을 업로드했던 게 보이게 되고 우측에 앱 브랜치를 선택하세요를 누르고 디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디포 변경사항 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베타 분기 디폴트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최초 게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드 공개하기를 눌러주면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을 눌러줄게요. 혹여나 팝업 창이 나오지 않는다면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해줄게요. 확인을 누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빌드가 최종적으로 게시가 되었고 이렇게 위아래로 빌드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위에는 빌드 정보이고 아래는 누가 어디서 빌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위쪽만 볼게요. 지금은 빌드를 하나만 진행했지만 추후에는 업데이트 버전을 빌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보이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게 현재 스팀에 게시되어 있는 프로젝트고 빌드 아이디가 보일 거예요. 이 빌드 아이디는 이전 빌드에 있는 빌드 아이디이고 스팀에서 이전 빌드 내역을 모두 저장하고 있어요. 새로 빌드하게 되면 최신 빌드가 상단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업데이트한 버전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이전 버전의 앱 브랜치를 디폴트로 바꾸고 게시를 하게 되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디폴트로 설정한 빌드가 최종적으로 스팀에서 사용되는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 데이터 관리자 부분이 끝났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어느 순간 나의 상점 현재 상태의 체크리스트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 나의 게임 빌드에 단 2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패키지 가격 책정이죠. 저희가 뭘 안 했죠? 저희 게임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료로 판매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위로 올라와서 무료로 판매하셨든 유료로 판매하셨든 상점 현재 상태에 있는 검토 가능으로 표시를 눌러주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저희 게임에 스팀 담당자가 배치가 될 거고 담당자분께서 저희 내용을 모두 검토하게 될 거예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아쉽게도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검토 결과가 날라올 거예요. 저희는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 2, 3일에서 플러스 1일을 해서 3, 4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락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필요하면 반려가 되는데요. 반려 사유가 명확하다면 다시 수정해서 재검토를 받으시면 되고, 반려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어로 질문해도 잘 답변을 해주는데 오역이 될 수 있으니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진행하시는 게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 검토는 컴퓨터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이 매뉴얼대로 검토하는 부분이다 보니 매뉴얼 내에서는 유도리 있게 진행하게 될 텐데요. 같은 내용이어도 누구는 반려당하고 누구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던가 개인적인 내용이 반려당하셨다면 댓글에 반려 사유와 해결 방법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수정을 하고 한 번에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감사하다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반려가 되었을 때 되게 애매하게 답장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검토를 맡기고 싶은데 문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확실치 않은 걸 검토를 맡기자니 2, 3일이라는 피드백이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문의를 보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면 바로 검토를 보냈으면 바로 승인이 됐겠죠? 그래서 검토랑 문의를 동시에 넣으시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했던 내용이 답변 전에 해결이 된다면 그냥 저희가 문의했던 글이 해결되었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둘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무료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나의 상점 현재 상태 검토 승인을 받고 게임 빌드까지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게임 빌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난하게 검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책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최종 출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료 게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단 앱 패키지를 보시면 가격 책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이곳에 각 나라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모든 나라의 환율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달러 환율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격을 누르고 원하시는 가격으로 책정해 줄게요. 최저 가격이 0.99달러이고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달러로 설정하시면 다른 국가는 비슷한 환율로 모두 책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달러 같은 경우는 1달러, 2달러가 아닌 0.99달러, 1.99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간혹 식품이나 의류를 구매할 때 15,000원이 아니라 14,900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걸 자주 보셨을 텐데요. 동일한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달러로 설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달러인데 중국 위안은 11위안이에요. 1위안은 185원 정도인데 11위안이 아닌 10.99위안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럼 1.85원 정도 내렸는데 전혀 느낌이 달라 보이죠? 다른 국가들도 처리해 줄게요. 스크롤바를 통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다양한 국가가 보이고요. 스크롤바가 불편하시면 Shift 키랑 마우스 휠키를 통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칠레 페소도 보면 1300페소죠? 1299페소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센스 있게 내려줄게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숫자가 낮은 곳은 조금만 내려도 가격이 확확 내려가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이 완료되었다면 미리 보기 및 저장을 눌러주실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제가 없다면 검토 완료 후 변경사항 자동 게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의 게임 빌드의 체크리스트도 모두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사용자 사용 권한에서 회사 정보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전에 스팀워크 가입을 위해 처리했던 개인정보와 은행 세부 정보가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나의 세금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이 30%로 되어 있고 사업자로 변경해서 신청하면 조약에 따라 세율이 10%로 변경될 거예요. 아래 세금 정보 변경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안내창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을 눌러줄게요. 오랜만에 보는 창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개인 소유자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쭉 진행하다 보면 조약에 의한 특전이 보이게 될 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10%로 변경되는 거였어요.
내용을 보면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원천 징수세의 축소 비율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로 되어 있고 사업자를 등록하면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을 눌러줄게요. 납세자 식별 번호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TIN 번호가 없다고 선택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해외 TIN 번호, 즉 사업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주고요. 미국 TIN이 아닌 해외 TIN에 여러분들의 사업자 번호를 기입해주겠습니다. 동의하시고 계속을 눌러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10%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을 눌러 나머지 정보들을 기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서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추후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10%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걸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아직 몇 가지가 남았어요. 물론 스팀에서 출시 준비는 끝난 게 맞습니다. 검토 기간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임을 켜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싶지만 이 기간 동안 저희는 배급사가 되어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고요. 테스터들을 통해서 게임을 더욱더 다듬어야 됩니다. 물론 검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점 현재 상태의 검토가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스팀에 출시 예정 게임으로 등록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고객에 표시되는 출시일을 통해서 예정 출시일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정 출시일이기 때문에 출시 이전까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게임 빌드까지 검토를 마치게 된다면 출시 부분에 앱 출시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버튼은 상점 페이지가 최소 2주 동안 출시 예정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이 두 개를 모두 검토 승인을 받았더라도 출시 예정 페이지에 저희 게임이 소비자에게 공개가 되고 2주가 지나야 출시를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지정한 출시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출시일입니다. 이걸 설정한다고 해서 이 시간에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손으로 직접 출시 부분에 있는 앱 출시 버튼을 눌러야지 그제서야 출시가 돼요. 아래쪽에 있는 출시 기간을 설정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동으로 출시가 되지 않고 저희가 수동으로 직접 출시해야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에 스팀을 로그인하셨다면 앱 출시 버튼을 누르셨을 때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스팀 어플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인증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핸드폰에 스팀 어플을 받으시고요. 스팀 워크와 연동되어 있는 스팀 아이디를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C에서 게시를 할 때 핸드폰으로 한번 인증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스팀워크 계정 생성부터 출시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배급사로 전직하셔야 하는 부분이 남았지만 게임을 출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팀워크 계정 생성부터 출시까지 아무리 빨라봐야 3주 이상 걸리게 되고 재검토와 테스트 과정, 버그 수정, 몇 가지 부가 요소들로 인해서 출시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PC 게임 개발자분들은 이 스팀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게임 출시라는 첫 타이틀을 달게 될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시했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진을 공부했을 때부터 게임을 개발할 때까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려서 여러분들의 자식 같은 게임을 만들었고 이 과정이 때론 힘들고 재미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가도 출시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별거 아닌 거 해결했을 때 미친듯이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임 결과가 어떻든 판매 결과가 어떻든 게임을 판매하고 나서 게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출시 결과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마주하게 될 진정한 공식 게임 개발자가 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럼 다음 배급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